저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을 이해하는 게 올해 가장 큰 화두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위험자산 투자를 이렇게 안 하는 걸까? 그들은 매우 심각한 투자 실수를 범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동향을 좀 잠깐 살펴보면, 제가 이건 지난주에 본 논문인데, 알파 헌터와 네. 리얼 옵션이라는 키워드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제 알파 헌터 먼저 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일드 헌터 대 알파 헌터 이 개념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뭔가요? 네. 보통은 알파 헌터랑 대비돼서 얘기하는 게 이제 베타 그레이저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알파는 헌터잖아요. 헌터. 이게 이렇게 막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 네. 그러니까 알파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성적으로 그런 거라면은 베타를 그레이즈하는, 베타를 이렇게 관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보는 거죠. 베타는 뭐냐면은 그냥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덱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베타 그레이저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알파 헌터는 뭐냐면은 주식 시장 내에서 아니야, 알파가 있을 거야. 알파가 설마 없겠니? 그럼 알파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시장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코스피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알파 헌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알파 헌터는 그 개념보다는 조금 이게랑 좀 다르게, 이 알파 헌터의 반대말이 원래 베타 그레이저인데 저는 일드 헌터를 반대말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일드 헌터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일드를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일드는 뭐냐면 수익률이잖아요. 네. 내가 지금 예금이 지금 2%인데 1%만 더 주는데 없어? 2%만 더 주는데 없어? 그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돌아다니다 저기 예금이 3% 주는 데 있네? 그거 딱 찾아가고 여기 4% 주는 건데 이거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일드 헌터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그게 아니고 더 높은 수익률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알파 헌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일드 헌터는 없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코로나 이후에 네. 알파 헌터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드 헌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심정은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은 2%밖에 안 돼. 근데 이거 3%만 주면 나는 만족. 2%에서 3%, 1% 더 주면 만족. 네. 근데 위험한 건 싫어. 그러면 진짜 안정적이면서도 3%는 꾸준히 내올 수 있는 거 없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뭐냐면 ELS, DLS, 그다음에 사모펀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헤지펀드 운영하면서도 투자자분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마케팅을. 네. 항상 우리 펀드는 주식을 하지만 중위험 중수익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케팅 포인트였거든요. 네. 지금은요, 그런 거 찾는 사람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곳이 너무 잘 나가서 그것도 있지만 네. 그 전에 이 상품들이 완전 다 배신을 때렸어요. 코로나가 코로나가 얘네들을 배신을 때려준 게 사람들이 인식을 완전 바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ELS라는 상품은요, 네. 보험 회사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ELS라는 상품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코스피가 50% 빠지지만 않으면 네. 내가 너한테 4% 줄게. 50% 빠지면 어떻게 해? 제로.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의 손실은 네가 책임져. 그 대신에 원금 손실을 난다는 거죠. 원금 손실 크게 나. 자, 독일의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만 안 가면 내가 4% 줄게. 마이너스 금리 가면 그건 네가 책임져.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4%라는 수익률은 막혀 있어요. 여기 딱 막혀, 좋은 게 딱 막혀 있잖아요. 밑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보험을 판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보험을 파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씩 주세요. 만약에 사고 나잖아요. 그럼 제가 다 책임져 줄게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투자할 때 중위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엄청난 고위험이었던 거죠. 네. 그 모든 전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고위험이라는 거를 몰랐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네. 이게 고위험이구나. 이게 내가 중위험인 줄 알았는데 고위험이구나를 안 거죠. 왜냐하면 유가가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유가 가고 금리는 40. 마이너스 금리 가고 네. 주식은 50%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거죠. 그러니까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거는 없구나. 어차피 아예 위험하지 않고 아예 그냥 금리 포기하자, 그냥 아예. 대신에 내가 중위험 중수익을 찾는 게 100이었다면 아예 그냥 아예 위험하지 않으면서 그냥 수익률 포기하고 나머지 한 10% 정도만 위험한 거 하자. 이렇게 바뀐 거라는 거죠. 네. 이 돈이 알파 헌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개인의 이런
그들도 알파 헌터인가요? 맞습니다. 예, 개인들의 주식 투자에 참여한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을 이해하는 게 올해 가장 큰 화두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연구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그 캠벨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널 오브 파이낸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논문지에 2006년에 논문을 하나 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우스홀드 파이낸스, 그러니까 인베스팅인가 이 제목이 그런데 거기에 나온 얘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왜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위험 자산 투자를 이렇게 안 하는 걸까? 그들은 매우 심각한 투자 실수를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적정한 위험을 그러니까 감수하면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걸까?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목이 그러니까 결론이 뭐였냐면 되게 이제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알아듣기 쉽게. 귀찮아서. 그렇죠. 네. 귀찮아서. 할애할 만한 정신적인 여력이 시간이 없어서도 네. 있겠고, 두 번째 교육을 받지 못해서. 맞아요. 이게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걸 몰라서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정보를 얻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근데 이 세 가지 요건을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게 보시면요, 저는 이게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우리나라 개인 서학 개미가 뭐 어쩌고 동학 개미가 어쩌고 여러 말을 하지만, 작년에 서학 개미들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테슬라만으로 번 돈이 제가 그냥 얼추만 그러니까 어림잡아 계산해봐도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를 벌었어요. 평가 이익으로만.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저는 이게 뭐 3프로 TV를 포함한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나라의 금융 지식을 엄청 높여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은 테슬라 주식 한 주도 못 샀을걸요? 네, 못 사요. 그 사람들은.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왜 샀을까? 근데 이 채널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귀찮아서 뭐 교육을 못 받아서 이런 그 변명을 할 수 없게끔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유튜브 네. 채널이.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후속 논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논문인데, 알리페이랑 타오바오라고 하는 그런 그 플랫폼, 그러니까 핀테크의 사용자 5억 명을 대상으로 해서 5억 명을 대상으로. 네, 5억 명. 그러니까 이제 그 저널 오브 파이낸스를 그 게재됐던 그 캠벨 교수님을 윽박지르는 수준인 거지. 네. 그 교수님은 거의 뭐 이제 막 글이 많고 막 이게 그런데 이제 5억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X축에다가 위험 성향을 놔요. 그리고 Y축에다는 뭘 놓냐면 위험 자산 투자 비중을 놔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네. 위험 자산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위험 자산의 비중이 많은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그룹이 있고 옆으로 누워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룹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네. 그룹은 옆으로 누워 있을까? 요 그룹은 뭐냐면은 핀테크 사용을 제일 많이 하는 그룹이에요. 이 옆으로 누워 있는 그룹은 핀테크 사용을 제일 안 하는 그룹. 따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투자해도 되는 사람들은 위험 자산 투자해도 되는데 핀테크를 사용 안 하니까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핀테크 사용하니까 한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요, 구조적인 변화예요. 이게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아까 이제 서문 얘기하실 때 아내가 하니까 이게 꼭지인가 네. 싶다. 이 말씀 모든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해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는 건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 하는 건지, 이거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물론 모든 사람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 성향을 내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억지로 위험해 거 투자하는 말이 아니고, 해도 되는 사람은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되고 있는 거라면은 이거는 상당히 큰 변화다. 구조적인 변화다. 그러면 그 금융 종사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사람은 되게 위기감을 느낄 것 같고 매매조차도 인공지능이 하고, 그리고 되게 일부의 스타 갓효석 같은 그런 일부의 스타 금융인들에게 뭔가 이목이 쏠리고 좀 이렇게 왜 그런 기관에서 파는 그런 것들은 잘 팔리지 않고 좀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위기감 정말 많이 느끼죠. 네, 정말 많이 느끼죠.
체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막 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정보라는 것이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010년에 어떤 한 애널리스트가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야, 세상에 애널리스트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네. 그러면서 그분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아침마다 문자 서비스를 했어요. 2010년에 고객들한테 네. 문자 서비스를 자기 돈 내고 본인 돈으로. 예. 야, 매니저한테 너무 고맙다. 야, 이거 아침마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설명해 주네. 그 지금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 그냥 눈만 뜨면 다 나와 있어요, 요새는. 네. 카톡으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랑 지금 상황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조차 그런 정보도 제대로 받지 못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정보가 원하면 얼마든지 이게 바뀌었으니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지금 위기감은 뭐냐면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죠. 공매도부터 시작해서 이거 기울어졌다. 네.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위협일 정도로 너무 빠른 속도로 되니까 힘도 세지고. 힘도 세지고 그리고 내가 좋다고 얘기해봐자 아무도 안 듣고 저기 3% 나가서 누가 좋다고 하면 개인들이 우르르 사가지고 다 올라버리고 엄청난 박탈감 느껴요. 결과적으로 그 말이 또 맞게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픈북 테스트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그냥 우르르 따라가서 따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도 이럴까? 막 되게 큰 변동이 있지 않을까? 되게 불안불안.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니까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정보가 오픈돼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도 되나? 우르르 따라다녀도 되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요즘은. 이제는 좀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보는 게 공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인 것 같기도 하고 막 모르겠고 막 그래요. 맞아요. 네.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군집 효과라고 해서 남들 따라가면 다 이제 주식을 벌게 되는 효과는 항상 주가는 올라가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빠지면 계속해서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중간에 어디선가 한 번만 사면 먹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거죠. 네.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항상 보면은 우리가 그 담모다란 교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그 레밍, 레밍이 딱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바다에 빠진지도 모르게 계속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자기가 그 무기를 자기가 장착해야 되는 게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기만의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환경이 바뀌었고 그리고 사실은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를 보면 저는 요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내가 A라는 주식을 사놓고 군대를 갔다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을 주식. 그러면 역시 인간적이셔. 그렇게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식 그런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계속 판단해야 되겠죠. 내가 이 주식을 진짜 믿을 수 있나? 근데 그게 단순히 삼성전자 망하겠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더 알아야 그 주식을 더 알아야 하나라도 더 알아야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 애들은 좀 사도 된다. 좀 비싸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건데 이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린이라는 키워드로 좀 요새 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효진 연구원이 여기다 이제 내용을 좀 소개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동향을 좀 잠깐 살펴보면 제가 이건 지난주에 본 논문인데 아직 다 읽지 못해서 공식적으로 소개는 못했어요. 근데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그린 QE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린 QE요? 네, QE인데 그린 QE예요. 양적 완화 같은 그런. 양적 완화인데 앞에다 그린을 붙인 거죠. 22에서 나온 논문인데 그린 QE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다 이런 논문이에요.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린 QE를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분석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뭐라고 써놨어. 뭐 분석 이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근데 그 논문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얘네들 이런 식으로 이런 논문 발표하잖아요. 그럼 꼭 있으면 좀 이따 해요.
6개월 있다가. 제가 작년에 그 연준에서 AIT를 할 때 한 2달 전부터 연준에서 AIT 할 것 같다라고 계속 막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 AIT가 뭐예요?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인데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거든요. 2%의 평균 2%. 그냥 2%가 아니고 그냥 평균 2%를 바꾸겠다는 건데 그거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논문에 나왔어요. 막 연준에 보니까 논문 AIT를 할까? 뭘 할까? 고민하는 게 나오더라고 논문으로. 이번에 QE도 그린 QE를 할 거거든요. 그린 QE다. 뭐가 달라요? 그냥 QE하고 그린 QE는? 그 QE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면은 그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는 식으로 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개념인 거죠. 근데 돈을 빌려주는 돈을 어디서 나서 빌려주는 거지? 돈을 찍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돈 찍기라고 양적완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QE는 똑같은데 그린을 하는 회사한테만 주는 거죠. 그린 하지 않는 회사한테는 안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제 또 양극화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극단적인 양극화 나옵니다. 그린을 안 하는 회사는 돈을 조달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회사가 이제 한시 바빠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겠네. 야, 그런 것들로 이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또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보고서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뭘 예측해 빨리 사야지.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리포터로 제출해 주시고 또 접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걸 몰랐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방송 나오셔갖고 유튜브든 박방이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공부하기는. 그게 어디에 있는 보고서인지도 몰라요. 사실 지금도. 저희가 예전에 경제 전문가 분들 나오셨을 때는 그래서 지금 뭐 사야 되냐고 되게 많이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수준 있는 척 하느라 그런 걸 조금 덜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2부에서는 좀 본색을 드러내서 그러면 전 사실 그 이효성님의 발표나 이런 것들 보면서 주식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똑똑해질 필요는 없지 않나. 저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돈을 번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지 않나. 그냥 뭐랄까 그냥 알바를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공부가 깊으니까 투자를 하려면 도대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편히 가겠다는 거지 2부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공부하신 결과가 뭡니까를 묻겠다는 거죠. 그런 결과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요즘 가장 무슨 생각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연구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잠깐 밀어놨던 게임스탑과 공매도 이야기도 좀 2부에서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효성님 나온다고 유튜브에 커뮤니티에 이렇게 이벤트 공지를 또 걸었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올려달라. 질문을 좀 올려주신 게 있는데요. 그중에 2개 정도만 픽해 주시면 또 2부에서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